안녕하세요. 아르트 심리상담센터예요. 오늘은 ADHD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ADHD는 어떤 거냐 하면요. 많이들 좀 알고 있을 거예요. 주의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과잉 행동을 한다든지 그럴 때 ADHD라고 진단을 내려진다라는 걸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은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이런 아이들 특징을 좀 보면요. 기질적으로는 되게 까다로운 기질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모터가 달린 것처럼 되게 부산하고 좀 되게 몸을 좀 빨리빨리 움직이고 성격이 되게 급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잉 행동을 한다던가 주의력이 좀 부족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릴 적부터 갖고 왔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좀 낮다던가 아니면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어떤 관계 갈등으로 인해서 성인들한테는 좀 반항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해하는 행동을 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정리정돈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 아이 ADHD일까요? 원인이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유전적인 부분이 있고요. 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요. 환경적인 부분은 이제 아이가 뭐 스트레스를 뭐 많이 받는다, 뭐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뭐 ADHD 성향을 좀뭐 공격적인 성향을 좀 보여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약간 미심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경생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두엽 피질을 좀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떤 문제가 좀 생겨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좀 내려지느냐? 진단은 보통 이렇게 부주의 영역하고 과잉 행동하고 충동성 영역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부주의도 종류가 되게 많고 그다음에 충동성이나 과잉 행동 그런 부분도 체크할 수 있는 난이 되게 많은데 각각 6가지 하고 그리고 6개월 이상 될 경우에 ADHD라고 이제 진단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쉽게 물건을 잊어버린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를 좀 잘 안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못 들어서 뭐를 좀 잘 못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꼼지락거린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수업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자꾸 자리를 이탈한다던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진단을 좀 세분화 ADHD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각도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세분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부주의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충동성이나 과잉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어느 부분이 좀 우세한지 부주의가 우세한지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이 우세한지 그거에 따라 조금 다르게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심각도는 제가 그 전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보통 이제 3단계로 좀 많이 나눠져요. 미세하게 나타내든지 중간 정도 나타내든지 심하게 나타내든지 그렇게 좀 나눠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동반 질환이 있는데요. 동반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집중을 좀 잘 못하고 주의가 산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 부진이나 학습 장애 아니면 지적 장애로 같이 동반해서 올 수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일수록 운동 발달 부분이 좀 이렇게 느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 조절 장애를 좀 진단받을 수도 있고요. 사회성이나 자존감이나 그런 부분은 좀 낮아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 갈등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그런 부분으로 좀 진단이 좀 내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 갈등이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반항성 장애나 그렇게 좀 진단이 내려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이 동반해서 올 수 있다는 거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상담은 좀 어떻게 하느냐?
ADHD는 약 먹으면은 한 70%, 80% 확실히 눈에 확연하게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똑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담 필수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아래때 심리상담센터 같은 전문 기관에 오셔서 아이들 상담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우선은 심리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나 성인 같은 경우에 심리상담을 해서 우울이나 불안이나 어떤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알아가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놀이나 미술 같은 경우에는 놀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놀이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사회성도 좀 배우고 자기 이제 놀이 과정에서 어떤 성취감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가 자존감이나 그런 부분을 좀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미술도 마찬가지 작품 활동을 하면서 성취감이나 그런 부분을 맛보아서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언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언어 능력이 이제 아이가 집중을 좀 못하다 보니까 언어를 이해하고 그 어휘력이나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인지학습 치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주의를 집중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제 학습 부분에 떨어지는 부분을 좀 아이가 그런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진행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프로그램은 좀 뭐가 됐든 아이 나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이런데 뭐 내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 아이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나 뭐 해도 좀 잘 못해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좀 자신 있게 아이가 좋아하거나 아이가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더 부각시켜서 아이의 자존감이나 그런 부분을 좀 높여줄 수 있고요. 그때는 이제 구체적인 칭찬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성을 발달하기 위해서는 규칙이나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규칙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규칙을 잘 지켰을 때 구체적인 칭찬을 하면서 이제 어떤 보상 활동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진행이 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이 좀 잘 안 된다. 그럼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서 학습을 아이가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들을 좀 내 아이가 이렇구나라는 거를 부모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간략하게 ADHD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선 ADHD라고 하면은 이제 주의력이 좀 부족하고 충동적인 행동이나 과잉 행동을 한다는 거. 그리고 ADHD는 12세 이전에 보통 판정이 나긴 하는데 성인 ADHD들이 있어요. 근데 성인 ADHD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에 ADHD였는데 그거를 모르고 진단을 받지 않고 성장이 했을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좀 우선 이해하는 게 우선 제일 먼저일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주의력이 부족하면 주의력을 좀 향상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아이가 뭐 그림 찾는 거를 좋아한다. 아니면 뭐 어떤 걸 나열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거를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아이가 3분을 한다고 하면 뭐 5분 할 수 있게끔 어떤 환경을 좀 조성을 한다던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 이상으로 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